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도 추가로 지원하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네. 7월 25일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최대 20만 원까지 네. 기초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르신들 중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 즉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그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그런 네. 제도적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연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제외하고 네네.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니까 예. 결국에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그 기초연금을 회수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또 그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네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네. 그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단어 모두 기초가 들어갑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제도의 취지, 또 수급자가 되는 자격, 네. 또 이 자격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가에 네.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나서 네. 이 개정안의 얘기를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초연금제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소득 하위 70%, 네. 65세 이상 되시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에 최대 네.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노후 생활의 안정과 네. 또 복지 혜택의 증진 이걸 꾀하는 제도가 이제 기초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초연금은 소득 이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 네. 이제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보편적인 네네. 이 수당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와는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굉장히 가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그런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또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앞에 이제 기초연금 제도는 수혜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많습니다. 447만 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하 그 가구에 해당하는 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재 135만 명인데 그 중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38만 명, 전체의 한 28%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수당 제도가 아니고 특정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공적 부조제도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초연금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 2달째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기존의 이제 기초 노령연금 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그 연금액이 2배가량 네. 인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좋아들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제도가 애초에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과는 다르게 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네. 그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축소된 것. 이거 네네. 하나가 첫 번째로 문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을 해서 가입 네네. 기간이 긴 분들에게는 감액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연금을 열심히 부어야 될 그런 동기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아하.
결국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좀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금이라는 것은 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사회복지제도에 굉장히 큰 근간을 이루는 제도고 외국에서도 이 연금제도 같은 걸 개혁을 할 때는 네.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좀 급하게 네. 이 기초연금 제도를 결론을 냈는데요. 이번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끝이 아니고 네. 이후에 더 노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고민과 네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의 처음 반응은 굉장히 환영 일색이셨겠지만 약간의 반응에 좀 온도 차이가 생겼겠군요. 그렇죠. 20만 원을 온전히 받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또 소득이 높아서 그 70% 안에는 들어가지만 네. 소득이 높아서 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해서 연금이 적어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네네. 그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 이후에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바로 걱정스러운 분들인데 기초연금 금액만큼 기초생활급여를 이제 감액하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는 형국이 네. 돼버렸는데 네. 당초 법률에서 이렇게 깎도록 한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종의 보충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이를 보존해주는 그런 이 보충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게 되면 그만큼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기초연금을 즉 예. 이게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그 소득의 범위에 넣어야 되느냐, 소득 산정의 대상으로 포함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급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예. 또 보육비, 교육비에 대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그에 대한 지원급여도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장애연금이라든지 또 장애수당과 같은 그런 있죠. 복지급여들이 예, 예. 있고 그리고 그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에 명예수당을 받고요. 예,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생활조정 수당 같은 걸 받거든요. 근데 이 모든 다른 류의 사회복지 급여들은 기초생활 그 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기초연금에 대해서만 소득 산정 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예. 또 노인 빈곤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공적 이전 소득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빼야 된다. 네. 그래야 이 복지제도가 왜곡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또 지금 이 노인 빈곤이나 네. 또 사회적 양극화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기초연금액을 네.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산정하는 이 지금 현재의 제도는 너무 지나친 처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그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급여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예.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 2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 예. 이 기초연금제도의 첫 그 연금액이 지급된 이후에 예.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첫 지출된 날이 8월 20일이었습니다. 예. 그날 일선 이 주민센터에서는 이 문제에 인해서 엄청난 항의와 어허. 큰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빈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네. 사실상의 빈곤 상태에 있다고.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네, 이상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49.2%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네. 참고로 OECD 평균은 12.4%고 예.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서서 진행됐고 예, 예. 고령화율이 훨씬 높은 일본 같은 일본. 경우에도 20%가 안 되는 어허. 수준인 걸 감안한다면 네.
우리는 노인 빈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이렇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유독 노인 빈곤율이 높으냐, 왜 어디서 이런 그렇습니까? 차이가 오냐. 예. 공적 이전 소득의 차이에서 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그런 공적 이전 소득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바로 이런 빈곤율의 차이에 정확히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그 연금의 노후 그 소득 대체율은 네. 70%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7%에서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워낙 70%?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그 국민연금의 그 연금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즉 제도가 굉장히 미성숙돼 있는 측면도 있고 네. 게다가 그런 그 국민연금을 더 밑에서 이렇게 보존해 주는 기초연금도 월 20만 원이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적인 이전 소득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노인들이 결국에는 나이가 드셔서도 네.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노인들의 노후 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네네. 무려 63% 정도를 노후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데 OECD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정도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그 취업률 같은 네. 경우에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건강하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분 중에 6분 정도는 크고 작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거나 몸이 네네. 아프신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참한 네네.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 그런 되신 상황이죠. 거죠. 네. 근데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라든가 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하는 이런 유대감이 너무 빨리 흩어진 것도 중대한 원인일 것 물론 같습니다. 이제 핵가족화되고 예. 또 가족 간 부양이라는 그런 그 책임 네. 그런 개념이 과거에 비해서 희박해진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고 가족 간의 부양 책임에 맡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게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그 2천 이내의 혈족 중에 재산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예. 그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계금연을 또다시 삭감하거든요. 내지는 네네. 아예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양 의무자 관계에 있더라도 사실상 연락이 안 되거나 맞습니다. 혹은 관계를 두절하고 사는 많이 경우들도 계시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빈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시급히 좀 시정이 돼야 될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네. 이제 기초연금법 그 5조에 이 기초연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초연금법 5조에 따른 그 기초연금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네네. 설명을 충실히 할 의무 그리고 그거를 수급 대상자로부터 확인받을 그런 네네. 의무를 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이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끝까지 서비스한다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일 것도 네네. 같은데요. 그 실제 문제가 있는 네. 게 이 급여 신청 대상자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거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심의를 해서 네.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은 걸러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신청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르신이 오셨을 때 네.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네네. 중간에 포기한 일이 없도록 네네. 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는 네네. 그런 검증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좀 아울러서 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까도 잠시 말씀 주셨는데 급여 신청에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차제에 법 개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일단 그 본인이 수급권자 신청을 하겠다면 신청을 받고 네. 어차피 이게 그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네. 수급권자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판정을 할 때 네. 그 수급권자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예. 뭐 기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전달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본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본인이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야 될 만큼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네.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네. 무슨 대기업의 가전제품 서비스를 보면은 제대로 서비스가 됐는지 나중에 본사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네네. 기능들이 있던데요. 네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부분 어르신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어르신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용어도 복잡하고 맞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건 사실이고 네. 근데 그분들도 그 굉장한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경우들은 이 설명이 잘 부족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랬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충실한 설명 의무와 네. 당사자로부터의 확인 의무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네. 돈이 걸려 있습니다. 네. 예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뜩이나 뭐 기초연금 시행으로 지자체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네. 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앞서 38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한 9,200억 원 정도가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이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될 정도의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지방정부 예산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걸로 제도가 네. 바뀌게 되면 이제 지방비 같은 경우에 한 1,810억, 1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그 재정적인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법 개정을 제가 이미 2012년도 7월 달에 종전에 시행되던 이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명시해서 그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원활한 예산 지원의 문제가 또다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그 점을 더 강조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다시 낼 것을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항상 그 조금이지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문제하고 이제 부정수급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 개선 방안을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선 사각지대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고자가 부양의무자 있는, 예. 폐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이 가족 간 부양이라는 게 물론 네. 그 우리 전통적인 어떤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빈곤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 혹은 가족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이 국가의 책임이고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전 세계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 간의 부양 책임을 우리처럼 강조하는 그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영미 국가들도 그렇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거나 네. 운영하더라도 네.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처럼 그런 강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 빈곤층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제의 폐지가 우선이고요. 네. 부정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 혹은 그로 인한 모랄 해저드 문제 같은 경우에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3년 기준으로 135만 1,000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해 2000년에 149만 명이었거든요. 줄었네요. 빈곤층이 줄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네. 그만큼 이게 그 수급 심사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자리를 거죠. 잡아가고 네. 있다. 예. 그리고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도입된 이후로 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기제들이 훨씬 더 확대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부정수급과 모랄 해저드의 문제가 그렇게 큰 걱정거리거나 우려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부정수급을 강조하는 것이 이 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를 억제하는 그런 억제 논리로 작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마련 중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시간이 짧게 남아 있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새롭게 준비 중이신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특정한 법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번에 이제 담배세, 지방세 인상안이 나오면서 네. 저걸 두고서 이제 증세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 내지는 담배 가격이나 지방세에 그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증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늘어나고 있는 복지 재정 수요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증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증세는 원칙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담배세 인상이나 이 지방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그 부자들이나 재벌 등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세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 부족 또 이 재정 위기를 서민 증세로 특히 이게 간접세들 아닙니까? 네. 이 간접세를 통해서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에서 전반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진단 또 앞으로 예상되는 늘어나는 복지재정 그 수요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한 어떤 대비책, 특히 소득세, 법인세, 과거에 감세했던 그런 직접세의 증세를 통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